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장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이해하는데 개념이 무엇이고 그 사업의 목적은 또 무엇이고 특성과 어, 또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 역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연도별로 그 서비스에 대한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절차,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살펴보는 10장, 교재로는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실습에 탄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재를 펼쳐놓고 열심히 하지 않으시더라도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장은 모든 아동은 친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친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한 예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 가정이나 입양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동 보호에 있어 인종, 종교, 문화적인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에 대하여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공고 의견에서는 위원회는 위탁 양육이 여전히 제한적으로 시행됨을 우려하며 특히 위탁 양육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과 상담 지원 제도를 증대함으로써 위탁 양육을 확장할 것과 대안 양육이 되고 있거나 취약 가정에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공고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및 목적,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260페이지에 케이스 스터디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정위탁보호 사례에 대한 부분으로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NGO 복지기관 탐방이라는 기사에 실렸던 내용인가 봐요. 들려드리면 지난 2003년 태어난 성민 7살, 2살이 되던 해에 자신을 낳아준 엄마와 이별을 했다. 아직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나이였지만 아빠와 엄마의 불화는 아무것도 모르는 성민이를 엄마 품에 떨어지게 했다. 이혼을 한 성민이의 아빠는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한 달에 20일 이상을 밖에서 지냈다. 성민이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할머니 손에 맡겨졌고 부적절한 양육 환경 속에서 부부병과 장염 등의 잦은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성민이가 5살이 되던 지난 2007년 아빠는 결국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가정위탁을 결심을 하고 도저히 성민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어린이재단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문에 위탁부모 모집 공고를 냈고 얼마 뒤 성민이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김모 씨는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을 했다. 이후 일주일간의 친해지기 만남, 위탁가정 승인,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성민이는 김 씨의 집에서 1년간 생활하게 됐고 밤마다 울었고 아빠를 그리워했다. 김 씨는 성민이와 처음 생활하던 때를 이렇게 떠올리며 낯선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에는 성민이는 아직 너무 어렸던 까닭이고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성민이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위탁 부모인 김 씨 부부를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웃음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성민이는 아빠와 새 보금자리에서 지낸다. 2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아빠가 안정적인 새 직장을 구해 작은 전셋집 하나를 마련한 것이다. 아빠와 함께 김씨 부부를 찾은 성민이는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다.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가정위탁보호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의 내용을 안내를 드렸고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이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원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위탁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아동이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 위탁 보호 서비스는 소년, 소녀 가정 세대와 기타 요보 아동들에게 부모로부터의 분리에서 오는 심리적, 정서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시기 혹은 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 또는 영구적인 가정에 배치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영구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 입양과 달리 위탁가정의 부모는 일시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을 양육하게 되며 타가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 동안 아동 양육에 관해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됩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은 요보 아동의 보호자나 그 연구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하게 하는 대리 양육 서비스와 요보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의 가정에서 보호토록 하는 위탁 보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은 크게 세 가지, 대리 양육 가정위탁, 친인척 가정위탁, 일반 가정위탁 등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리 양육 가정위탁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의미하며 친인척 가정위탁은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는 것, 일반 가정위탁은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만 2세 이하의 아동 및 그 외 시군구청장이 전문적으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가정 위탁 시군구청장이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긴급 조치 보호로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을 보호하는 일시 가정 위탁 등이 있습니다.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목표는 보호 대상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보호 대상 아동 발생 시 가정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만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즉 법에서 제시하는 가정위탁 보호 사업의 정의와 목표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요보 아동을 양육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원가정의 사이의 연결을 위해 친부모와의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게 하고 위기에 처한 아동의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 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 아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친부모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동과 친부모와의 재결합을 통해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시설 보호가 감소하고 가정위탁 보호가 증가하는 이유는 시설 보호의 경우 아동의 개별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요보 아동이 공동으로 양육되는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결국은 그 공동에 양육되는 시설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거죠. 장기간 시설 보호는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 보호보다는 가족 보호가 공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과 부모의 분리를 최대한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분리된 경우 아동의 보호 방안으로 위탁 양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위탁 보호의 철학 및 실천 원리를 살펴보면 가정 위탁의 보호 철학은 우리 교재가 이제 3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로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전인적 성장을 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국가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즉,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원칙으로는 첫째, 아동 중심의 원칙으로 아동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족 보존의 원칙으로 원가정의 가족 기능을 회복시켜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돕고 원가정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정을 발굴하여 건강한 위탁가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친인척 가정 우선 배치의 원칙으로 아동에게 문화적, 정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아동의 의사를 고려하여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친인척 가정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연계성의 원칙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원가정의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적절성의 원칙으로 아동 및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적합한 위탁가정에 배치하고 아동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전문성의 원칙인데요. 위탁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보호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고 아동이 친가족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가정 위탁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 위탁 아동은 생후 초기에는 친부모에게서 양육을 받다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 기능이 약화되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아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부모 혹은 1차 양육자와의 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있는 가정 위탁 아동에게는 새로운 환경 혹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 아동의 적응은 위탁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위탁되어 생활하는 과정, 그리고 위탁이 종결된 후의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 아동은 위탁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원 가정에서 방임과 학대, 가정폭력 등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의 이혼 혹은 사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아동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된 상태에서 생활하였고, 친부모 자체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거 환경이나 생활의 질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우울 혹은 스트레스는 친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이는 위탁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가정 위탁 아동의 내적 표상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위탁 유아는 일반 유아에 비해 양육자나 환경에 대한 회피, 공격형의 표상과 조절되지 않는 공격성의 표상이 높게 나타납니다. 배치 및 분리 경험과 관련하여 위탁 아동은 자신이 위탁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된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위탁된 이유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탁 아동 중 40%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위탁되었는지 모르거나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을 합니다. 위탁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위탁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위탁이 되면 위탁 아동의 상실감과 공포, 불안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위탁되기 전부터 상담을 통해 친부모의 상황과 위탁의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위탁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친부모와의 분리는 위탁 아동에게 다양한 감정을 유발합니다. 분리 과정에서 아동은 흔히 충격, 부정, 절망, 초월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친부모와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부인하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우울이나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 무기력감을 느끼고 세상에 혼자라는 느낌에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누구와 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은 위탁 아동들에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위탁 유아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아빠가 분명히 날 데리고 간다고 했어요. 두밤 세밤 자고 갈 거예요. 위탁된 걸 친구들이 알면 놀릴 거예요. 위탁 유아가 온 뒤로 내가 여기서 또 버림받지 않을까 늘 불안해요. 또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곳을 옮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자신의 형제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감정으로 위탁 아동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위탁의 원인을 자기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자신의 부족함 혹은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부모가 자신을 위탁 보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즉 부모와 친부모와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아동은 거절당한다는 느낌, 죄책감, 적개심, 거부에 대한 공포, 막연함에 대한 공포,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 후 위탁 가정에서의 적응은
원 가정에서의 가족사와 관련이 큰데요. 특히 친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위탁 가정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가정에서 안전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위탁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계약을 해지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탁 아동이 친부모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했을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위탁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또한 친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가정위탁 아동은 친부모 혹은 친가족에 대한 양가 감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친가족을 무척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면서도 한편 자신의 부모가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치스러워하고 자신을 안정된 가정에서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노가 위탁 아동의 부적응 혹은 문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 가정에서 경험한 학대와 방임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은 이후 위탁 가정에서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위탁 아동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처 기술이 부족하고 친부모로부터 분리된 후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으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위탁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학업 수행 능력이나 자아 존중감이 낮고 현저히 낮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15,000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 불화 등을 이유로 다른 가정에 위탁 양육된 아동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아동보다 탈선 비율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아동의 경우 44%가 적어도 한 번 이상 경찰에 붙잡힌 적이 있었던 반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더라도 친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동들은 그 비율이 14%에 그칩니다. 또 친부모와 함께 사는 여자 청소년들이 10대 임신을 경험한 비율은 33%이지만 위탁된 경우는 56%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탁 부모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하면 위탁 아동의 부정적 정서는 감소하고 위탁 부모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탁모의 민감성은 안전 애착과 관련이 있고, 위탁모와 안전 애착을 형성한 위탁 아동일수록 외연적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며 학교 적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유사하게 위탁 가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들의 성공적인 적응 요인으로는 위탁모의 적극적인 부모 역할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탁 아동은 원 가정에서부터 여러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탁 부모를 대상으로 위탁 아동의 정서, 행동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경우 위탁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위탁 후 친부모와의 관계는 위탁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친부모와의 접촉의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탁 아동은 친부모와의 면접을 통해 자신의 잘못으로 친부모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다 편안함을 갖게 되고, 또한 친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친부모와의 만남이 빈번하고 정기적일 경우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아동의 우울과 문제 행동을 낮추게 되고 원 가족으로의 복귀 가능성을 높이게 되어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친부모와의 접촉이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와의 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위탁 아동의 3분의 1 정도는 친부모와의 접촉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부모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위탁 아동은 소속감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 아동이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을 가지는 동시에 위탁 부모에게 고마움과 애착을 가지게 될 경우 어느 한쪽에 마음이 쏠리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거나 걱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탁 아동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은 위탁 부모와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 부모가 아동과 친부모가 자주 만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접촉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가정위탁 보호가 지향하는 효과가 원 가정으로의 복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엇이 위탁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현황에 대한 부분으로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의 역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구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은 고아를 친척 집에서 양육하도록 한 고대 유대법과 간습법, 빈곤 아동을 위탁하는 교회 사업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위탁 보호 사업도 고대로부터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 때 환과 고동 노병의 즉 호라비 호럼이 고아 늙고 자식이 없느니 노인 병든 이를 요보 대상자로 정해 왕용으로부터 무료 급식과 양육을 제공하였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병난과 흉년으로 인해 발생한 기아, 빈민 아동을 사원에서 양육하여 사역승으로 양성하였으며 민가에서도 고아 등을 양육한 후에는 대개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 및 중엽에도 고아나 기아에 대하여 국가의 대책 또는 민가 수양의 관습이 전래되어 왔으나 특히 종조 7년에 기아와 걸식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 전칙이 선포되어 기아나 불안걸식 아동이 법령에 의해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리법에 제정된 1961년 이후부터입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은 1981년 아동복지법 개정,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그 시대적 상황과 아동의 욕구가 반영이 됩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쟁 후 발생된 고아, 미아, 장애아, 불황아들이 가장 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1961년 이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복리법이 제정되면서 시설 보호에 대한 대안으로 입양과 위탁 또는 타가시설의 증가를 권장하는 탈시설 정책이 제시됩니다. 정부의 가정위탁에 대한 노력은 1962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나 가정위탁은 입양기간에 입양 전에 위탁가정에 일시적으로 유로 위탁을 실시하거나 입양기간에 해외로 입양 보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즉 가정위탁은 홀트 아동복지회나 기독교 양자회 등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실내 시설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입양 대상 아동을 위탁 가정에 의뢰하고 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위탁 보호를 하던 제도였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을 위한 가정 위탁 보호 제도는 아직도 거의 모든 입양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 보호 방법이기도 합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요보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보호나 그룹홈을 장려하는 정책이 전개가 됩니다. 위탁 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탁가정보호가 활성화되기를 꾀하였죠.